안녕하세요. 단밤 주식 클래스의 찐한 K입니다. 오늘은 인보사 행정소송 기일이 변경돼서 그거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찐한 K 검색하면 제 채널이 나오고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아마 카페 하나가 나올 텐데 그 카페를 거의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댓글 하나 달면은 정회원이 되고 거의 모든 콘텐츠를 할 수가 있고요.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유튜브 유료 회원들을 위한 공간 같은 걸 마련하려고 했는데 그 아이디랑 이런 것들을 그 매달 이제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서 특별하게 하는 게 없고, 근데 이제 댓글에 이 새끼 그동안 응원했는데 어찌고 저찌고 돈독 올라가지고 유료화하고 그랬다 이런 얘기 하시면서 뒤에서 이제 뒤에서가 아니죠, 댓글로 달고 탈퇴하신 분이 있던데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 제가 유튜브에 이제 유료 회원을 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은 저한테 이제 고마움을 표시해 주시는 분들에게 어떤 채널, 그러니까 방법을 제시를 해드린 거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보실지 모르겠지만, 티슈진, 코롱생명과학, 주주, 명부에 약 한 13만 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8천 명 정도가 제 구독자고, 그 중에 영상 보시는 분들은 1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많이 생각해 봐도. 그래서 8,000달이 유튜버가 한 달 내내 영상 제작해 봐야 $30에서 $50 정도 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무슨 대박 나고 여러분들이 이거 영상 하나 보신다고 저한테 엄청나게 큰 무슨 뭐가 나오는 게 아니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 탈퇴하신 분께는 기분이 안 좋으셨다면은 할 수는 뭐라고 제가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본인이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셔서 나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쨌든 그냥 주저리 또 신세한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김수정 박사님 이제 선고가 10월 18일 날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판결 선고가 나왔죠. 10월 18일 날 판결 선고가 나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자에 이제 식품의약안정처 코롱생명과학 해가지고 기일 변경이 됐습니다. 11월 10일 날 있어서 이번 주 금요일에 있었는데요. 1월 19일로 2024년 1월 19일로 변경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좀 이제 예상을 하기는 했는데, 두 달이 뭐야? 12월 1월이니까 2달 밀렸죠. 2달하고 9일 밀렸는데, 이 부분이 좀 많이 밀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웅렬 우리 형님 재판이 11월 29일로 얘도 이제 변경이 됐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날짜를 잘 보시면 이게 8월 23일 날 선고하기로 하니까 9월 22일 날 하기로 했는데, 이게 9월 27일로 바뀌니까 11월 10일로 바뀌었고, 여기서 한 번 더 바뀌어서 10월 18일로 바꾸니까 1월 19일로 바꾼 겁니다. 이게 이제 행정소송이고, 이게 형사소송이고, 김성 박사님 형사소송이고,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씩 밀린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다음 거에 나오나? 다음 거에 안 나오죠. 어디서 나온? 거기에 이제 그 이웅렬 재판권도 10월 18일로 밀렸다가 11월 29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세 개 재판이 지금 그 톱니바퀴처럼 물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쪽에서 선고가 나오면 그 선고 그 판결문에 관련돼서 요것도 약간의 수정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심에서 아침에 이거가 무죄가 나오고, 이게 뒤에 오후에 이게 이제 인보사 취소가 확정되는 선고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1심 내용이 여기에 이제 정확하게 반영이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게 이 김성 박사님께 지금 선고가 판결이 나면은 여기에서 나온 판결문 사항을 우리 변호사가 이쪽에 낼 거기 때문에 이쪽에도 영향을 미치고,
여기에서 나온 대부분의 이슈가 웅렬이형 거에서도 나오는 거기, 웅렬이형 그 재판에서도 전부 지금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연쇄적으로 물고 들어가는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김수정 박사님 거는 이미 대법원에 검찰이 상고해서 지금 마지막 대법원으로 지금 가게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금 내용에서도 대법원에 2023 도에 15409라고 이제 나와 있죠. 요렇게 지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좀 더 재판부가 아직 배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요게 이제 배정이 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확인한 바로는 그 김수정 박사님 판결이 나고 나서 이쪽으로 이제 자료가 이제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판결문이 넘어가는 중인데 지금 어떤 식이냐면 식약처에서 무슨 뭐 서류를 이쪽 재판부에 이제 내면 고생해서 다시 또 내고 또 식약처에서 또 내면 우리 쪽에서도 또 내는 형식으로 돼서 11월 초순까지도 지금 계속 그 서류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지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판결문에서 우리 쪽에 유리한 내용이 여기 이제 들어가고 여기 판결문에서 우리 쪽에 불리한 내용은 식약처에서 써서 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용이 좀 중요한데 2대12에서 이 내용을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보사 성분 2심 통해 명예회복한 코오롱 바이오 산업 날개 달까 요거 제가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여기 보시면 2대12는 25일 해당 재판의 판결문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확보했는지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서로 다른 부분을 찾아봤는데 1심 재판부는 코오롱생명과학이 품목허가 신청 과정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서류를 일부 빠뜨린 과실이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요거 이제 판단함에도 불구하고 김수정 박사님이 무죄가 나온 거죠. 반면 2심 재판부는 식약처가 해당 서류에 대해 면제해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위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게 이제 가장 큰 요점입니다. 해당 소송의 가장 큰 쟁점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이액 성분 변경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였는데 1심, 2심 재판부 모두 코오롱생명과학이 2019년 3월 30일 이전에 동종 연골 유래 세포가 아닌 신장 세포라는 것을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제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쟁점도 우리 측에서 주장한 대로 된 거죠. 코오롱생명과학이 2019년 2월 26일 미국 인보사에 대한 STR 검사 예비 결과를 수령했지만 인보사 이액 역시 GP2-293 세포라고 확신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보사 이액 세포에 대한 STR 검사 최종 결과를 수령한 2019년 3월 30일부터 코오롱생명과학이 이액의 주성분인 GP2-293 세포라고 인지했다고 봤다. 그렇다면 이액의 성분이 신장세포로 바뀐 시점은 언제가? 재판부는 인보사 초기 개발 당시였을 것으로 추정했고 이액세포의 유래에 관한 착오는 인보사 초기 개발 당시 신장세포의 형질 변이를 발견해내지 못한 데 기인한 거라고 얘기를 했다. 이 형질 전환 거를 발견해내지 못한 이유는 재판부에서도 이제 여러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게 이제 정확하게 나온 거는 제가 이웅렬 형님 재판에 가서 노문종 코오롱 티슈진 사장님 증인신문에서 들은 내용을 기반으로 말씀드리면 해당 세포의 PCR 검사 결과 개그와 폴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개그와 폴이 나오지 않았고 실제로 네스티 PCR이라고 해서 좀 더 민감한 PCR 검사를 했을 때 개그와 폴이 나왔고 실제로 식약처에서 이 문제를 알게 된 2019년 4월 이후에 PCR 검사 했을 때 개그와 폴이 나오지 않았고요. 결국에는 네스티 PCR 검사로 개그와 폴이 나온 것을 식약처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이 PCR 검사를 총 6번인가 8번인가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6번 결과 중에서 대조군이었던 연골세포에서 개그와 폴이 나왔던 실험 결과를 전부 제하고 대조군이었던 연골세포에 개그랑 폴이 안 나온 실험 결과에서 이액이 개그와 폴이 안 나오면서 이 실험 결과를 가지고 결국에는 연골세포라고 판명을 했던 부분인 건데 알고 봤더니 실제 지금에서도
PCR 검사 했을 때는 개그와 폴이 안 나오지만 이것보다 좀 더 민감한 네스티 PCR 검사를 했을 때 개그와 폴이 나온 것으로 지금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1심서 인정됐던 일부 과실, 2심선 코오롱 과실 아니라고 이제 판결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2심 재판부는 큰 틀에서 원심을 유지했지만 1심에서 인정했던 코오롱 생명과학의 일부 과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에서는 코오롱 생명과학이 누드마우스 실험 결과, 전장 유전체 시퀀싱 분석 결과 등 식약처에 제출할 의무가 있는 서류를 빠뜨렸다고 판단했는데, 반면 2심 재판부는 해당 서류에 대해 식약처가 면제해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위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여기 보시면 1심에선 인보세와 이핵세포 종양원성 시험 결과에 대한 허위 사실을 보고했다. CTG 초안에 불과했기 때문에 식약처의 심사 대상이 아니다. 아예 이것을 허위 사실을 보고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검찰에서 포렌식으로 회사 서버를 그냥 떼다가 조사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각종 이제 뭐 메모라든가 그다음에 그 이메일 내용, 왔다 갔다 했던 이메일 내용들이 다 있는데, 여기서 CTD 초안에서 이 내용은 CTD에 들어가는 내용이 아니라고 기재한 김수정 박사님의 메모를 하나 가지고 이게 이제 무슨 뭐 회사 전체가 식약처를 속이기 위해서 위계를 뭐 했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아예 CTD 초안에 불과하기 때문에 2심에서는 식약처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이제 판결을 한 거고요. 위와 같은 허위 사실 보고로 식약처 품목 허가 심사 담당 공무원의 오인 부지 착각을 유발했다라고 이제 그 적극적 위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적극적 위계로 이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다음에 식약처의 정확한 자료를 심사 못하도록 누드마우스 실험 결과 삭제를 지시했다. 요게 이제 앞부분에 나왔던, 제가 방금 설명했던 부분이죠. 단순 실수로 인한 누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식약처가 누드마우스 시험 결과 제출 의무를 면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게 뭐냐면, 그 누드마우스 실험이 총 4건이 있었습니다. 4건이 있었고, 그 중에 문제되는 건이 세 번째 건인데, 요게 6만 장 중에 참고 자료의 한 장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이거를 이제 식약처 직원이 이제 안 봤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 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했고, 재판이 시작되고 한 달 후에 이 6만 장 중에 요거 이제 하나 찾아가지고, 이게 있었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된 부분이고, 이 4건 모두가 실제적인 누드마우스 실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누드마우스 실험에 무슨 어떤 뭐 6개월이든 뭐 이렇게 기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실험법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약에, 그러니까 뭐 방사선 조사 전 2핵인지 방사선 조사 후 2핵인지 1핵과 2핵을 합친 건지 1핵과 방사선 조사 한 2핵에 합친 건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누드마우스 실험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걸 안 한 실험이 이제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뭐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면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얘기는 이 내용들이 사실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방사선 조사로 세포를 죽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누드마우스 실험 결과가 사실은 식약처에서도 크게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종양 원성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하도록 지네가 임상을 허가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출 면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는 이제 논거가 이제 되는 거고요. WGS 분석 결과 확인 이후 CTD에 정확한 사실을 기재 않았다. 해당 내용을 CTD에 첨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식약처를 속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거는 뭐냐면 유전자 삽입 위치에 관련된 얘기인 것 같은데, 유전자 삽입 위치가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는 이렇게 유전자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제 그 종양이 될 수 있는 걸 억제하는 DNA 그 좌표가 있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그 형질 전환이 되게 되면 이 세포는 그냥 바로 종양 원성이 있는 세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삽입된 TGF 베타 1이 이 위치에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세포 하나에서 한 개에서 이거를 배양해가지고 2개 만들고, 그 다음에 4개 만들고, 그 다음에 8개 만들고, 그 다음에 뭐 16개 만들고, 아니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개대 배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첫 번째 세포에서 유전자 삽입 위치가 뭐 처음에 뭐 16개가 나왔으면 두 번 뭐 한 뭐 20대에서 16개 나오고 한 40대에서 16개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이게 이제 같은 세포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유전자 삽입 위치가 형질 전환된 유전자 삽입 위치가 같은 거니까. 근데 이게 이제 뭐 마크로젠에서 한 거랑 뭐 그 다음에 론자에서 한 건가? 뭐 어디서 한 거랑 이제 결과값이 달라요. 어디는 뭐 26개고 뭐 어디는 몇 개 나오고. 근데 어쨌든 이게 요거에 관련된 그러니까 동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 말로는 안정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정성. 그래서 요거 확인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걸로 이게 이제 그 이 마크로젠이든 론자에서 결과 나온 걸 CTD에 정확하게 뭐 기재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트집 잡고 나온 건데 이 부분은 크게 상관없다고 이제 2심에서 판단을 한 거죠. 내용을 이제 천천히 보면 검찰의 공소 사실에 따르면 코롱생명과학의 임원 A씨는 2006년 6월 14일 연구원으로부터 누드마우스 시험 결과를 전달받았다. 2015년 11월 18일 재차 위실험 결과를 전달받아 이액 세포의 종양 원성을 확인했다. A씨는 국제 공통 기술 문서에서 종양 원성이 발견된 누드마우스 결과를 삭제를 지시했다. CTD란 2001년 ICH에서 합의한 통일화된 표준 문서 양식으로 각국의 규제 당국별로 상이한 의약품 허가 요구 사항을 통일한 건데 제출하는 자료로 품질 평가 자료부터 비임상, 임상 자료까지 포함된다. 앞서 누드마우스 실험 결과는 참고 자료로 CTD에 담겨 시각처에 제출됐지만 6만 장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이나 당시 공무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 코롱생명과학이 아닌 코롱티슈진이 작성한 데다 필수적인 자료가 아닌 참고 자료라 간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재판에서도 당시 담당 공무원은 6만 장이 넘어 모두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최근 자료를 최근 자료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첨부 자료에 제출되어 있다고 확인한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코롱생명과학이 시각처의 이액 세포 종양 원성 시험 결과에 대해 허위 사실을 보고함으로써 시각처 품목허가 심사 담당 5인을 유발할 수 있다고 봤다. 또한 시각처가 정확한 자료를 심사하지 못하도록 누드마우스 실험 결과 삭제를 지시했으며 WGS 분석 결과를 확인한 이후 CTD의 정확한 기재를 사실 기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심에서 이렇게 했다는 거죠. 반면 2심 재판부는 이액 세포의 종양 원성 시험 결과에 대해 허위 사실을 보고한 혐의에 대해 해당 시험 결과는 CTD 초안에 담겼던 내용이기 때문에 시각처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왜냐하면 CTD 초안을 시각처가 심사하는 게 아니라 CTD 초안을 수정 보완해가지고 낸 최종 서류를 시각처에서 심사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삭제를 지시한 누드마우스 실험 결과를 CTD 초안에 불과했다. 시각처는 초안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 변경 거쳐 제출된 최종 CTD만을 심사하는 것. 이어 CTD 일부 내용이 수정 변경 등을 지시해 반영됐다고 하더라도 삭제를 지시했다는 자기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위계로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니까는 초안을 이제 그 초안 일부 내용의 수정 변경을 지시해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삭제를 지시했다는 자기에 해당하는 적극적인 위계로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봤고요. 시각처도 이 부분 종양 원성 시험 자료를 명시적으로 요청하지 않았다. 예, 이 부분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관공서에 그러니까 허가를 내리는 관청에 어떤 서류를 낼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토요일마다 농구를 합니다. 농구를 하는데 이 농구를 3개월마다 한 번씩 결제를 해요. 결제를 하는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계속 이제 살고 있는 걸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조금 깎아줘요. 깎아주는 게 아니라 원래 한 10만 원이면 10만 원을 받고 해주는데 외지 사람이 그 농구장을 이용할 때는 뭐 20%인가 10%인가 이제 돈을 더 받아요. 그러니까 11만 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요거 하려면은 제가 주소가 나와 있는 뭐 주민등록 등본이지 가족관계 확인서라든지 이런 거에서 제가 살고 있는 주소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 관공서가 요청한 서류를 우리가 내면 되지. 여기에 제가 뭐 카드 명세서라든가 지금 나와 있는 사무실 무슨 뭐 관리비 내용 증명서를 여기다 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죠. 내라는 걸 내는 거지. 그러니까는 요청하지 않은 서류를 굳이 관공서에 낼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식약처 심사가 소홀했다고 이제 비판을 했고요. 식약처가 정확히 심사하지 못하도록 해당 시험 자료를 삭제 지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단순 실수로 인한 누락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계로 단정짓기는 어렵다. 또한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식약처가 누드마우스 실험 결과 제출 의무를 면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인보사는 마중물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10번이 넘는 회의를 거쳐서 이게 진행된 건이에요. 그러니까는 식약처랑 코생이랑 발을 맞춰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필요할 때마다 회의를 열어가지고 관련 서류 필요한 거 모든 거를 다 요청하면 바로바로 이렇게 전달해주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식약처가 누드마우스 실험 결과가 정확한 게 없다고 아까도 말했죠. 예, 4개의 누드마우스 실험 결과가 있는데 이것들이 정확한 누드마우스 실험은 아니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기간이라든가 뭐 약의 그 내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누드마우스 실험 결과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면제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예.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면제. 예. 그리고 이번 판결이 인보사 품목 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을 것이라는 분석이고 1심 재판부는 인보사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것 확인됐으므로 식약처가 품목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거 맞습니다. 예, 이거 맞아요. 예. 행정소송 1심 재판부는 인보사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므로 식약처가 품목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한 건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중요한 이 내용의 근거가 이제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요거는 해당되는 사항인 거 맞고, 그러면 이제 직권 남용이냐, 혹은 뭐 비례 원칙에 반하냐, 뭐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토를 다는 게 뭐냐면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근거로 나옵니다. 예, 근거로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코롱생명과 코롱티슈진이 인보사에 대해 제일 잘 알고 있는데 식약처에 올바른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다. 예. 그리고 안전하지 않다고 할 만한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다고 아니할 만한 근거가 없다. 왜 이렇게 말을 이따구로 쓰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안전하다라는 말이랑 조금 다른 뉘앙스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지 않다는 근거가 없다라는 건가 안전하다라는 얘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그 판결문 다시 읽어보니까 그러니까는 판결문에 보면은 안전하지도 않은 약이라고 안전한 약이라고 명시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할 만한 근거도 없는 거지, 한마디로 따지면. 예. 그러니까 안전한지 안 한지도 모르는 약을 직권으로 취소한 건 맞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 2심에서 안전하다고 명시를 또 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또 먹혀서 들어가는지도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다르게 또 생각을 하면 인보사가 안전하고 유효한 약인데 이거를 취소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공익하고 그 다음에 이게 취소함으로써 그러니까 인보사가 안전하고 유효한 약인데 이게 이제 취소됨으로써 얻어지는 공익의 손해, 공익 손해. 근데 취소하면서 나오는 사측 손해. 국민 건강에 이게 손해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취소함으로써 얻어지는 직권 취소의 공익. 이런 부분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행정소송에서 이길 확률이 51%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이웅렬 형님 재판은 미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미 지금 형사재판 하나가 끝나 있고, 제 생각에는 이거 기일 변경된 게 아마 행정소송 결과까지 보고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지금 그렇게 미뤄지면 지금 이재품부에서 이거 다 끝내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1월 29일 날에 이제 가서 공판 준비기를 좀 가서 보면 아마도 이것도 한 1시간 정도는 2, 30분이나 1시간 정도는 할 것 같은데 아마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해외 재판, 해외에 있는 증인들 신문할 방법이 지금 없어요. 왜냐하면 소재지 파악이 안 되고 연락이 안 닿고 있습니다. 뭐 검찰에서 연락처를 알 수도 없는 거고, 지난번에 뭐 노문종 사장님한테 관련된 뭐 테드, 그 다음에 또 누구야, 칼씨, 뭐 이런 분들 연락처 알고 있냐, 뭐 사는 곳 아냐, 뭐 문자나 뭐 트위터 뭐 이런 거 안 하는 건데 모른다 그러셨거든. 진짜 모르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분들 데려다가 신문할 방법이 지금 없어서 해외 증인을 계속 검찰청에서 요청을 한다면 지금 뭐 니네가 데리고 와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가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아마 조금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빠르게 한다고 했지만 상당히 시간이 오래 갔죠. 그래서 지금 코롱생명과학이 뭐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조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특별한 뭐가 없습니다. 뭐 거래대금 뭐 4억 원 터졌네요 오늘. 일단은 29,650원짜리 돌파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요 이제 갈색 큰 선이 천일선인데요. 지금 보시면 천일선 주변에서 지금 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걸 이제 활주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활주로를 잘 타고 가면 그러니까 이제 돌파를 해야 되겠죠. 돌파를 하든 밑에서 이제 한 번 찍고 두 번 찍고 또 세 번 찍고 내려와서 한 번 더 찍고 그리고 돌파를 하고 이렇게 천일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가면 멋진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2015년도에 올랐던 한국인 건데 요런 식으로 요 천일선 자리를 요 갈색 선인데요. 이 천일선 자리에서 밑에서 이제 횡보하다가 요렇게 돌파해서 이렇게 지금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런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있는 자리에서 뭐 저 위에 이쪽 고점까지 갈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이게 지금 수정 주가가 아닌가 보네요. 유상증자랑 무상증자를 한번 하면서 주가가 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뭐 저 끝까지는 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여기 위까지는 갈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뭐 최소한 뭐 4만 원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갈 수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이제 결과가 잘 나와야 되겠죠. 결과가 잘 나와야 되고 어차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저는 좀 좋다고 보고 있는데 잠깐만요. 아이고. 제가 또 이걸 많이 준비했네요, 생각보다. 네. 그래서 보면은 그 10월 17일 날 나온 뉴스에 바이오텍 코오롱 바이오텍 관련된 뉴스가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더벨에서 나온 겁니다. 뭐 CDMO 정조준 실험의 실적 개선 이룰까 여기 이제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기존에 공개되지 않았으나 SL 바이오젠 외 엑소스, 템텍 등 첨단 바이오 의약품 개발 기업들과 엑소점 치료제, 줄기세포 치료제를 공급했고 또 TGC 임상시료 생산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으며 내년 일본에 공급될 예정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에 공급될 예정이다. 그러니까 일본 임상에 들어간다는 거죠. 일본 임상에 TGC 들어가는 걸 지금 생산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내년에 일본에 공급된다면 뭐 주총에서는 올해 말 정도 예상을 했는데 올해 말에 이제 뭐 신청을 하거나 뭐 허가를 하거나 이렇게 아마 신청하는 게 정도가 되겠죠? 신청하는 정도가 되겠죠? 이게 신청을 하는 게 되면은 1월 19일 날 지금 판결을 한다 그랬으니까 12월 달 안으로만 요거 신청이 되는 것도 약간 재판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뭐 그 9월 19일 날 나온 뉴스에 보면은
현재까지 1020명을 목표로 진행 중인 임상에서 70% 이상의 환자 투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고, 임상 3상 환자 투약이 재개된 지 1년 반 만에 이루어진 성과라고 나왔고요. 임보사 임상의 정통한 관계자는 임보사 임상 3상은 척추와 고관절 중심으로 적응증 확장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고, 임상 3상은 현재 1020명 대상의 환자 투약이 거의 완료돼 가고 있다라고 얘기한 거 보면은, 이게 9월 19일에 나왔으니까 벌써 지금 2달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생각했던 12월 말 정도면은 거의 다 되거나 거의 다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노문정 박사님이 그 형사재판에서 무조건 내년 상반기 안에는 다 된다 그랬거든요. 예, 목표는 올해 말이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요런 뉴스들을 껴안고 가면서 행정소송이 지금 우리 앞에 남아있는 이제 가장 큰 어떤 이슈잖아요. 물론 뭐 이게 이제 잘 나오냐 안 나오냐에 관련돼서 뭐 어떤 분들은 이미 뭐 재판 결과 전부 뭐 주가에 반영됐는데 그게 뭐 좋게 나온다고 주가 가겠냐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뭐 잘 안 나온다고 해서 뭐 주가가 떨어지겠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 생각은 잘 나오면 무조건 좋다. 저는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1월 19일 전까지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러니까는 좀 맛있는 음식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니, 가령 이제 집에 이제 되게 맛있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최대한 뒤에 먹는 거지. 배가 엄청 고플 때까지. 그리고 먹으면 더 맛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런 느낌으로 행정소송 결과를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이 되면 또 이게 그 한 해의 어떤 희망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시장 상황도 바뀌고, 그 다음에 연초에 또 제약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자주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높은 확률로 좋은 흐름을 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우리에게 좀 희망을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미뤄진 건 미뤄진 거고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그 행정소송 관련돼서 뭐 또 미뤄줄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때쯤 1월 19일 요때쯤이면 인사가 있을 예정이에요. 그러니까는 아마 무조건 이거 선고하고 다른 곳에 가신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달이나 미뤄진 거 생각하면은 결과가 안 좋은 건가? 뭐 이런 생각도, 안 좋은가? 뭐 결과가 좋았으면 그냥 그대로 쓰면 되는 건데 결과가 안 좋은 걸 좀 수정해야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아까 뉴스에서 봤던 것처럼, 그 다음에 제가 그 뉴스 내용과 그 다음에 그 행정소송 1심 판결문을 본 결과로는 그래도 예전보다는 조금 우리 쪽이 좀 유리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남 K였습니다.